학생 여러분, 화학식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학식량, 일단 동그라미 좀 쳐줄래? 원자량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 보면은 분자량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밑에 보시게 되면 화학식량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나만 보이나? 원자량, 밑에 분자량 보이죠? 화학식량. 자, 여기서 됐어. 다시 펜 놓고 절 보세요. 화학자들이 이거 막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막 실험하는 도중에 원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질량이 몇 그램 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해.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있으면 탄소의 질량수라고 하는 누구냐면 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랑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12가 나와요. 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우리 계산할 때 불편하니까 탄소의 가짜 질량을 설정하자. 가짜 질량을 설정합니다. 얼마로? 12로 임의로 정함이 된 거야. 임의로 정한 거야. 가짜 질량. 근데 솔직히 가짜 질량이라고 말하면 조금 없어 보이지 않니? 지울게. 어떻게? 탄소를 10이라고 임의로 정했어요. 그럼 질량이건 질량인 거지. 그 원자의 질량이야. 말을 줄였어. 원자량이라고 이렇게 탄소의 원자량은 12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지켜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서 보면 양팔저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한 개를 올려놓고 수소 한 개를 딱 올려놔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렇게 됐어. 이걸 우리 유식한 말로 물리 시간에 배웠네. 그치, 나 혼자 할게. 돌림 힘이 된 거야. 기울였어. 그럼 누가 더 무겁다? 탄소가 더 무거운 거죠. 그런데 팔이야. 팔도 짧은데 팔이 왜 아프지? 자, 이거를 같게 하고 싶어. 얘 질량을 같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얘가 한 개 있었을 때 이 수소가 12개가 있었더니 총 질량이 같더래요. 근데 얘 한 개의 질량을 원자량을 얼마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12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 이 관계식이 성립할까? 그치. 1이 나와야 관계식이 성립하겠지요. 얘를 12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언더가 스탠드가 되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영어 얘기하는데 왜 비웃어? 얘기하지만 난 외국 가서는 외국 가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 다 알아먹어. 그리고 거기서 막 뭐라 해. 그럼 처음에 이래. 그러면 돼. 그럼 뭔 소리겠어. 뭐 놀란 표정. 난 이걸 사고 싶은데 뭐라고 얼마라고 얘기하면 막 되게 놀라면 돼. 그래, 비싸단 소리야. 근데도 뭐라 표정이 밝아. 그러면 에이 하면 되고 표정이 어두워.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왜? 옆에 매장에 또 팔거든.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래? 외국 가서 내가 내 돈 내고 여행 가는 거 그쪽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나는 물건을 사는데 내가 가봤냐? 내가 굳이 그네 나라까지 가서 excuse me까지 해야 되냐고. 이거 얼마냐고. 달라고. 그럼 걔네들이 알아먹겠지. 가서 쫄지 마.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도 공항 가서 내가 어렸을 땐 공항 가서 되게 불편했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되게 국위선 때문에 공항에서 좀 편해. 절대 외국 가서 영어 쓰고 그러지만 없어 보여. 내가 예전에 유럽 갔을 때 프랑스, 이탈리아 놀러 갔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하나 영어 강사인 애가 있었어. 영어 얼마나 잘하겠니? 같이 이제 택시를 타는데 이제 벤츠 투어가 있어가지고 탔어. 타서 이렇게 있는데 내 친구가
아니, 영어하니 내가 막 영어로 이탈리아 애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와, 멋있어. 택시기사가 너 speak English 이런 거야. 야, 그건 알아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했지. 그랬더니 한국말로 대답해 주더라. 너도 잘 모르겠지만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가게 가잖아? 웬만한 언어들은 다 소통돼. 왜 우리나라 사람도 물건 팔려면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한국말 다 쓰시래. 다 이쪽 사람들 물건 팔아 먹으려고 웬만한 말은 다 먹는데 생각해 볼래? 그 지역에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한국 사람은 오죽가? 내가 뭐 오지를 탐험하는 것도 아니고 가던 데 가잖아.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한국말 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수업 시간에 또 딴소리예요. 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요. 얘 한 개를 갖다 놓고 한 개를 갖다 놨더니 이번엔 돌린 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누가 무거운 거야? 얘가 무거운 거지.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총질량 여기 값이 같아야 되지 않니? 같이 해볼 거예요. 같이 하려고 해놨더니 어떻게 됐냐면 얘가 16개가 있을 때 얘가 12개가 있으면 같아지더랍니다. 아니구나. 미친 거 아니니? 어디 아파요 제가. 얘가 4개가 있었을 때 얘가 3개가 있으면 같아지더래요. 근데 알겠지만 얘의 원자량이 얼마였었지? 12지. 그렇다면 얘의 원자량이 얼마이어야 이 관계식이 성립이 되어질까요? 16이 돼야 되겠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Why?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애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또 가볼게. 여기서 왜 원자량을 사용하나요? 여기서 보면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실제 밑줄 한 번만 거죠. 실제 질량은 매우 작으므로. 그래서 원자량을 사용하면 편해요. 그래서 수소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 삼소가 16, 염소가 35.5, 나트륨을 안 한 이유가 지금 색깔 칠한 요 5개 정도는 공식적으로는 모의고사라든지 고3이 되면 원자량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문제 보면 다 써주거든. 써줘요. 모든 공식적인 문제집은. 하지만 학교 시험은 안 알려주거나 얼마니?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연습을 시키려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몰라도 돼요. 다 써주는 값이니까. 오케이.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밑에 봤더니 분자량이 나와져 있고 화학식량이 나와 있어. 이건 뭐지? 잠깐 한 번만 잘 들어봐 주세요. 원자가 있어요. 원자들 중에서는 원자들을 크게 2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금속 원소가 있고요. 듣기만 하세요. 필기 안 합니다. 이거는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근데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이들이 결합을 할 거예요. 결합을 할 건데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합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을 했어. 그러면 그를 우리는 금속 결합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면 얘를 우리는 공유 결합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듣기만 하세요. 근데 이 공유 결합 중에서도 2가지가 있어. 공유 결합만 해서 된 뭐가 있냐면 공유 결정이 있고요. 공유 결합을 한 다음 분자가 돼서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을 하는 분자 가로치고 결정. 분자라고 말을 해도 되고 분자 결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나오는 물 결정들이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는 얘를 제일 많이 배우거든. 근데 생각해보자. 이 원자들이 원소들 똑같은 말이야. 원소나 원자나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된 게 뭐야? 분자인 거지.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수소가 있어요. 여기가 산소가 있어요. 여기가 탄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셋들은 어떻게 결합하든 다 분자를 형성하거든. 예를 들게요. 위에다 쓸게 이제. 여기 밑에다 여기다가 분자인 경우는 얘를 보면서 오셔야 돼요. 얘가 어떻게 돼? H2O가 있고 CO2가 있고 그 다음에 슉슉슉슉 CO2 CH4가 있고 얘네들은 다 분자인 거야. 근데 얘네들은 원소이고 원자인데 원자량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분자는 어떻게 된 게 분자야? 원자들이 결합해서 된 거죠. 분자량은 뭐겠어요? 원자량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합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게요. 수소가 써져 있어. 쓰는 거 보면서 수소가 1인데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산소가 16인데 몇 개 있어요? 1이에요. 그러면 합이 얼마야? 18이 되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물 분자의 분자량은 18이에요. 왜? 원자량을 합했으니까. 이해됐을까? 오케이. 좀 더 해보자. 자, 여기서 요 아이를 가볼까요? 이산화탄소. 12가 하나 있어요. 더하기 16인 아이가 2개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 44가 되는 거죠. 라는 말의 뜻은 이산화탄소, 이 색깔로 하면 안 되지.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 분자의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한 값이 되는 거지. 이건 그대로 할 수 있겠다. 얼마가 돼? 16이 되는 거죠. 고민하면 안 돼. 12, 1인 4개가 있으니까 합이 16. 그러면 메테인, 얘가 이름이 메테인이에요. 메테인의 분자량은 할 때마다 분자량 한글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나는 라지 M이라고 쓸게. 라지 M은 16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분자량이 뭐예요? 원자량들을 합한 거야, 그냥.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 납득이 되네? 근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찌됐건 어떻게든 상관없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된 거지. 그러면 원자량의 결합은 합쳐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원자량, 어떤 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량을 합쳐진 것이 있을 거야. 얘를 분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량, 원자를 원자량. 그럼 얘를 뭐라고 쓸 거야? 얘를 그냥 화학 식량이라고. 실제로 얘도 여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범위인 거지. 이 안에 분자량도 있고 원자량도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뭐가 되어 있어? 그래, 제목이 크게 줄게. 그래서 제목이 화학식량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화학식량의 분자, 원자 다 들어있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시겠습니까?